신중론과 긍정론이 굉장히 격하게 붙어 있는 제 상황인 마음속에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AI라는 게 단순히 투자 관점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적격 TDF에 대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 시행세 측의 변화가 예정이고 중요한 거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네. 2026년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운영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전망을 말씀드렸었을 때와 사실은 글로벌 환경이 아주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AI가 중요한 시장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부분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네.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연금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그 사이의 위험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2026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거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미국 같은 경우에 M2라고 하는데, 네. 보통 뭐 단기 예금이라든지 빠르게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M2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2023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 그래서 그 경기의 확장이라든지 위축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긴축적인 그런 모습들을 유지를 하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울기 자체가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렇게 조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완화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신중론과 긍정론이 굉장히 격하게 붙어 있는 제 상황인 것 마음속에도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요즘 겹쳐지죠. 투자자들 만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포모, 네, 포모. 피어 오브 미싱아웃. 나만 빼고 올라갔어.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또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또 꼭지 잡는 거 아니야? 네. 이 생각 때문에 시장 바깥에 주저주저 하다가 또 못 사면 또 올라가 있고, 네. 이 불안함과 이런 기대감이 같이 막 상충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신중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거의 6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지수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매번 뭐 사상 최고가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S&P 500 지수 내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가장 높은 매그7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더라도, 물론 작년 3월 달에 방송하면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AI를 보다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미국 대형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의 35배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베스트먼트 구루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일단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다. 네.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 회사들 간의 연결고리들입니다. 그 AI LLM 모델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그 반도체 칩을 파는 회사가 그러한 LLM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서로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순환 출자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위험성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약한 고리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AI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25년도 말부터 좀 서로 많이 나온 것 체인처럼 딱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약한 네. 고리가 나오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 네. 그거 이제 신중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적정하다고 보나 저는 AI라는 게 단순히 투자 관점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업체 간 투자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반대론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되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위험하면 이 돈은 또 어디론가 움직여서 네. 가야 되면 그 시장이 약간 순환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AI의 생산성도 굉장히 저희 삶에 큰 변화를 나타낼 것 같아요. 투자 세계에서도 AI의 도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결국 생산성 향상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그 비농업 쪽에서의 노동 생산성 변화율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래프 자체가 그 25년도 6월달 이후에 그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을 전부 다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노동 생산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재밌게 봤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 예. 2026년 이후에는 AI가 더 발전을 해서 AGI가 도입이 되고 예.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추론 능력을 가진 AI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두 자릿수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낮아진다. 그래서 AI의 도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서 보다 많은 재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또 저희한테 또 나눠주셨는데 그 AI의 생산성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 이상의 생산성 개선 가능성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6년도에도 뭐 TDF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 뭐 TDF 관련돼서 제도 변화나 뭐 이런 게 또 좀 있나요? 어떤가요?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나왔는데 적격 TDF에 대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 시행세 측의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격 TDF라는 거는 그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가운데 70%까지는 위험자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예. 30%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TDF 중에서 적격 TDF 요건을 충족한 펀드는 이 TDF가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전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100% 기준입니다. 다 투자할 수 있다. 네. 예. 그럼 글로벌 자산 배분된 펀드니까 안전하다라고 봐주시는 건데요.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네. 어차피 자산 배분할 시간이나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TDF를 운영을 할 건데 그게 위험 자산이 되보면 70%는 그걸로 운영하고 네. 30%는 또 다른 걸 골라야 되는 네. 이 문제점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는 적격으로 만들어지고 거기는 100% 투자해도 상관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행세칙이 나온 배경에는 말씀 주셨던 그런 효과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70%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30%를 TDF를 활용을 해서 실제 계좌 내에서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을 90% 이상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노후자산금 관리에는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네. 대한 조정을 해서 시행세칙을 조금 조정한다. 네. 이거죠. 예. 어떻게 바뀌나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기존에는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글라이드 패스를 구현을 하는데 위험 자산의 최대 편입 비중 기준으로 그 글라이드 패스를 구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80%뭐 이렇게. 네. 예. 뭐 제일 은퇴 시점이 길게 남은 TDF는 주식에 대해서는 80% 미만을 가져가고 은퇴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40% 미만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안전자산 최소 편입 비중 기준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요건의 강화인데요. 그 글로벌 자산 배분형을 지향하는 TDF 상품이기는 하나 일부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채권도 단일 국가에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보다 안정적인 TDF 상품의 운용을 위해서 지역 다변화를 2개 이상의 국가? 추구하게끔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이 시행세칙으로 마련이 되어 아마 4월 정도쯤에는 그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TDF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EB에도 DC 가입자들 많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옮겨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퇴직연금을 예전에 그냥 예적금에 그냥 냅뒀다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왜 TDF를 선택해야 되느냐, TDF로 운영하는 게 돼서 어떤 게 더 좋은 점이 있냐, 이걸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자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어 왔고 시장 자체의 주체도 예전에는 기관이었다면은 그 일반적인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매 국면이 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형 성장주에 몰빵 투자를 한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으니까 투자가 좀 쉽게 여겨지는 그런 또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반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긴 그 투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자산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기는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높은 그 하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투자자분들께 그 전략배분 TDF나 평생소득 TIF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AI 테크주를 중심으로 위험자산을 꾸려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었을 때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즉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보다 투자에서 얻은 이익이 높기 때문에 어불소리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마 이거는 제가 19년도 그 무드셀러님과 첫 촬영했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분들과 어울려 가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업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임금을 높여가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노력에 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를 하고 퇴직연금 계좌는 자주 들여다보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를 시시각각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 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좀 평안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투자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늘리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니까 그 부분들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올해 투자와 관련해서 뭐 또 당부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최근에 뭐 테슬라의 FSD 그래서 자율주행 이러던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기술 혁신이 가져온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점점 더 스며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출퇴근하시는 시간이 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1시간 넘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자율주행 차에 맡겨놓게 되면은 그 1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도로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에 집중을 하고 데일리 단으로 매일매일 주가 변동을 확인을 하시는 일 자체는 퇴직연금 상품, 글로벌 자산 배분된 퇴직연금 상품에 맡기시고 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DF에 투자해서 연금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네, 남는 시간을 자기 인적 자산에 좀 더 투자해서 네, 자기 몸값을 높이면 네. 좋지 않을까. 둘 다 밸런스 있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2026년 TDF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2025년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미래셋 자산운용의 김정욱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